이게 일부의 케이스일 수는 있겠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뭐 문제를 이제 공모해서 뭐 사들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하나에 뭐 200만 원, 또 준킬러 문항 80만 그러면 원 당연히 이런 시정이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문제를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육과정 평가원이 또 담당 국장이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다. 예, 예. 그러면 다수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는 그걸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자 그걸 가지고 자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출제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늦었지만 예. 그래도 자 너무 늦지 않게 시행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뭐 의심이긴 한데 사교육계의 어떤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라고 보십니까?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 연합 형태거든요. 네, 뭐 담합 이런 그렇죠, 표현으로 쓸수 담합인 있겠죠. 거죠. 하지만 예. 명시적이거나 구체적 담합은 있을 수가 없죠. 묵시적 담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적 담합이라고 하는 게 수능과 관련된 묵시적 담합은 매우 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들이 책을 낸다거나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수능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네네. 그건 사실 초고난도 문항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럼 공교육의 교사들이 어느 누가 이 킬러 문항을 반깁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학생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카르텔은 묵시적으로 하더라도 매우 약한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만 바꾸면 금방 깨지는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고한 카르텔이 있어요. 네네. 묵시적이지만 깨지지 않는 카르텔이 있는데 내신 카르텔입니다. 내신. 다시 말하면 학교 내신의 대입 반영률을 높여야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장악력, 영향력, 권한이 증가합니다. 네네.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해서 학생을 뽑으면 대학 교수와 입학사정관들이 선발 권한이 증가합니다. 자의적인 선발 권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라고 하지만 자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 사교육 영역보다는 내신 사교육이 훨씬 더 크고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는 아주 강고한 카르텔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아주 강고한 내신 카르텔, 사교육비의 핵심 비중이 무엇의 핵심 비중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능이냐, 내신이냐 이걸 보고 이 묵시적인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이 카르텔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걸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좋은 정책 재료, 네네. 어떤 방안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메시지 전달 방식들이 지금 계속 메시지가 바뀌어 왔었거든요. 지금 시간에 여론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타이밍도 그랬고 또 어쨌든 방식에 있어서도 좀 거칠었던 면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저는 뭐 내신 카르텔이라기보다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수능과 관련돼 있는 카르텔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어쨌든 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경쟁이 치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교까지 여파를 미치는 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교육의 어떤 불안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면들이 있고요. 공포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면들이 사교육비 증폭으로 이어지는 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능 출제를 해봤던 경험, 내지는 모의고사를 출제해봤었던 이 경험 자체는 네네. 사교육에서는 엄청난 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나의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우대 형상이 일어나고 예, 예. 그런 분들이 또 일타 강사 개념으로 막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보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부모의 계층 배경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일정하게 정시가 확대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사교육 관계자들이 목숨 걸고 이 부분을 좀 방어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책에도 알게 모르게 관여를 해왔었던 면들 속에서 수능이 일정하게 확대되어졌던 면들 안에서는 사교육의 이해관계와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점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교육에 있어서 상위권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이 학생들은 그 학원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학원에는 돈도 문제이지만 실력도 상당히 보고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차단되어져 있는 면들 속에서 여러 면에서의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철 교수님의 말씀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비중을 확대한 것은 사교육업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들 다수의 조국 사태 이후에 학종에 대한 불만과 비난, 정책 비난이 쏟아지자 그걸 만회하기 하고 또 불공정 논란이 쏟아지기 때문에 정시 수능 반영
뭐 여론이 크게 증가했어요. 네네. 그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그 프로젝트는 제가 했고요. 이건 국민이 요구한 거지 사교육업자들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교육업자들은요. 수능 사교육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능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보십시오. 예.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아까 초고난도 문항 이걸 대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비용이 높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초고난도의 문항이 없어지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다. 그런 김석정 교수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비중을 높여진 것은 국민의 요구고 네네. 사교육자의 업자의 카르텔이 영향을 미친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사교육업자들은 수능 비중으로 확대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수능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내신 위주로 하기 예, 원한다는 사교육 거군요. 이 판 자체가 내신주의 판으로 완전히 변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 말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로 국영수 사과 중심의 사교육비, 그 사교육의 상당 부분들은 어쨌든 국영수 사과인 건데 왜 국영수를 대비하는가의 그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결국 수능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대입에 있어서도 그 내신 반영 비율 자체가 낮은 영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결합해 보게 되면은 수능이 갖고 있는 비중은 아주 또 절대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위한 어떤 자격고사라든지 대학교에 가서 이 친구가 정말 그 대학의 교육 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느냐를 확인해 나가고 수능이라고 하는 그 기본 학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전공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교과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되는데 수능 중심으로 이걸 계속 설계해 나가는 그 순간 이러한 어떤 사교육의 여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